이쪽부터 질문합시다. 91번 어딨지? 끝? 이거밖에 없어요? 91번 갈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이 점 1,1에서 이 곡선 X 4제곱과 접한대요. 접했다는 게 뭘 갖고 있는 거냐면 공통 접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접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 원에서 또 접선까지 특징이 뭐냐면 수직이 나와. 그죠? 그리고 요 길이도 뭐가 나와요? 반지름이 나와.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1,1이라고 나왔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건 쉽네요. 도함수 구하면 y 프라임이 4x 세제곱이죠. 그럼 x에 1 넣으면은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나오냐면 4가 나온다는 소리네. 맞나요? 이게 뭐 구하는 거죠? 원의 넓이요? 이거 문제가 더 쉽네. 그럼 이것만 구했으면 기울기가 4고요. 수직이니까 이 직선 기울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어디 지나요? 1,1 지나죠? y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y절편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5가 되겠네요. 이 점의 좌표가 그럼 0,4분의 5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네. 0,4분의 5랑 1,1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네요. 그럼 R은 얼마 나오냐면 1 더하기 16분의 1인가요? 4분의 5 마이너스 1이니까 16분의 1 맞죠? 그럼 16분의 17 4분의 루트 17 넓이구나. 그럼 16분의 17 파이 이렇게 나오면 끝나겠네요. 이해되나요? 넘어갈까요? 63쪽 98 401 404 403 질문이 다 겹쳤어요? 거기도 못 풀었다고? 어디까지를 못 푼 거야 그럼 지금? 뒤에는 풀었어요? 불안해지네. 선생님이 이것도 막 중3 애들처럼 다 확인하고 막 이래야 되나? 숙제 다 했는지 안 해왔으면은 막 안 푼 애들 개수만큼 막 손바닥 때리고 그래야 되나? 중3도 하세요? 중3 하나 하세요. 예비 고1 중3 과정은 안 가르치고요. 다행히도. 근데 공통수학도 참 재미없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우리 학원은 2학년 3학년이 거의 없으니까. 싹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미적분을 가시면서 점점 더 재밌어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선생님은 미적분이 제일 좋아요. 미적분 가르치는 게 그나마 제일 재밌어요. 왜냐면 조금 재밌잖아. 아닌가? 막 집합 가르치고 있으면 속으로 현타 와요. 막 행렬의 덧셈 이런 거 어저께 그 중3 애들한테 행렬의 덧셈 가르치다가 내가 이걸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고 있나?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어쩔 수 없죠 뭐. 그때부터 잘 배워와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함수를 제일 잘 배워야 나중에 2학년 3학년이 편해지는데 그때 잘 못 배우면 나중에 힘든 거고. 98 갑시다. 두 곡선이 1, 4분면 위에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대요. 1, 4분면 위에 한 점은 선생님이 볼 때 아마도 t값이 두 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중에 이제 t가 양수인 t를 찾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그런 생각 말고 그냥 간단하게 공통 접선을 가진다는 건 둘에서의 모순값이 같아야 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그죠? 누구 값도 같아야 된다고? 공통접선 그림을 살짝 그려볼까? 이렇게 되는 게 공통접선이라고 그죠? 요 점에서의 함수값 두 개가 만났으니까 당연히 둘 다
x값을 t라면 함수값이 같아야 될 거고 여기서 공통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공통접선 얘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ft equal gt 두 함수를 fx, gx라고 한다면 다음 두 번째 f't equal g't 이 생각을 꼭 갖고 가야 돼요. 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도 몇 개 나올 걸 생각해야 되고 두 개 나올 걸 생각해야 되고 문제에 a라는 미지수가 있고요. 나는 이 점을 보통 t로 잡아놓을 거거든. 그러니까 t라는 미지수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갑시다. 첫 번째 그러면은 t 대입하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꼴 t 제곱 플러스 a 이런 식이 하나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이런 문제 풀 때는 원래 두 번째 식이 조금 더 좋습니다. 미분하면 a가 사라지니까 미분한 식은 3x 제곱 마이너스 1 이쪽은 2x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 t 대입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1 이꼴 2t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식에 t가 없으니까 먼저 풀어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꼴 0이고 3, 1, 1, 1 여기가 백인가 t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 두 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1사분면이란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t에 1 바로 대입할 수 있겠죠. t에 1 대입하니까 2 상수 a가 2 이렇게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문제는 공통접선이란 말을 보면 바로 이 두 식을 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 안 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 여기까지 얻고 이쪽 401번 직선 어쩌고 저쩌고가 곡선 어쩌고 저쩌고에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 여기도 곡선 위에 접선이 이 직선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죠? 맞나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요 점에서의 x 값을 또 우리가 t 뭐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면 미분해 봅시다. y'은 3x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얘가 요 직선의 기울기인 누구랑 똑같아야 되고 a랑 똑같아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식이 된 거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두 점에서의 뭐가 같아요? y좌표가 같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아까 우리가 구하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절편이 같아야 되고 그럼 대입하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랑 이 직선식에 t 대입하면 a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위의 식에서 a를 아래쪽에다가 대입하면 조금 지저분하지만 t에 관한 방정식이 되겠죠? 풀까요 더? t 세제곱 우리 질문 많으니까 넘어갈까? 아니야? 이게 안 풀렸으면 풀어주고 이게 아니면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넘어갈게요. 그럼 403번 갈까요? 곡선 y 어쩌고 저쩌고에 접하는 직선 중 직선 어쩌고 저쩌고와 수직인 직선이 존재하지 않도록 얘네 기울기 얼마? 3. 그럼 수직인 직선은 얼마? 그럼 곡선에 접하는 직선 중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은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이 말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3분의 도함수값 미분계수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애들이 없어야 돼요. 이 얘기야. 맞아요? 얘네들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라고요? 그래요. 이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3분의 1 라인과 만나지 않아야 돼요. 이거야. (3x)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3x
마이너스 a 이꼴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이 방정식에 해가 그럼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3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3x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1 이꼴 0에서 판별식 들어가면 끝나는 문제죠. 그러니까 a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1이 0보다 작아져야 되겠네요. a 제곱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9a까지 간 건가? 플러스 9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 맞나 모르겠다.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수 개수는 2, 3, 4, 5, 6, 7 6개. 이해됐나요? 예, 요 의미만 이해하면 다 끝나는 문제 사실은 그죠? 404번 갑시다. 두 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gx는 x제곱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나와 보니까 x가 1로 갈 때 어쩌고 저쩌고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나와 봅시다. 얘는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할 거야? 미분 계수로 해석을 할 거야. 그죠? 얘도 한 번에 두 정보예요. 분모에 1 넣으면 0 되니까 분자에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요? 0 돼야 돼. 그 말은 F1이랑 G1이랑 어떻다는 거? 같은 값. 맞나요? 그럼 이 식에 1 넣어보면 G1 이꼴 1 더하기 2니까 3 곱하기 F1 빼기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G1이랑 F1이랑 같다며? 귀찮다. G1의 값을 x라고 넣으면 x 이꼴 그럼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건가요? 슉슉 넘어가면 x는 3. 그래서 아하 f1이랑 g1의 값이 둘 다 3이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여기 빼기 3 여기에 더하기 3 할 건데 g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왼쪽 것도 미분계수 오른쪽 것도 미분계수예요. 그죠? 왼쪽은 f'1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오른쪽은 g'1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를 해석을 하셔야 돼. 이렇게 fg가 다 있으니까. 이 친구 끌고 내려갈게요. 야, 갈 수 있니? 뭐라고요? 그래도 왔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여기서는 뭐 구하는 거냐면 이 gx를 곱미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g'x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g'x 구할게요. g'x는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니까 2x 플러스 2 곱하기 뒤에 거 f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f'x 상수항 꺼지셨고요. 맞나요? 여기다가 G1 른식 여기다 정리해서 또 내려갈게요. G'1은 그럼 얼마 나오냐면 1 대입하면 4 곱하기 F1 F1이 아까 얼마였더라? 3이었나? 그럼 4 곱하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1 대입하면 3 곱하기 F'1 이렇게 나온 식입니다. 댓글 또 갈게요. 이 두 개 연립하자는 얘기야. 보이십니까? 귀찮다. 뭘로 할까요? 그냥 대입으로 할까? F'이고 대충 할게요. x 빼기 g1은 12 플러스 3x 이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건가? 마이너스 2x는 10, x는 마이너스 5. 이게 뭐지? 아 F'이죠. 아 이게 마이너스 5. 헷갈려.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인가요 얘는? 1,g1이래. gx만 구해주면 되는구나. g1은 3 나왔고요. g'1이 마이너스 3 나왔죠. y 이꼴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런 문제 학교에서 나오기가 매우 자주 나올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를 갖고 우리가 고배미분법이 들어가요, 그지? 그러니까 곱미분 같은 걸 곱미분은 그냥 단순한 곱미분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왜냐면 그거 하는 거 자체는 너무 쉬우니까, 그죠? 그래서 곱미분 자체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혹시나 나오더라도 배점이 매우 낮은 문제일 거고요. 지금처럼 다른 함수랑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 두 번째 있는 나도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바로 눈치를 채고 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fx랑 gx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 함수를 다 미분계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건가? 이쪽 넘어갑시다. 쭉쭉쭉 넘어가서 66쪽 가겠습니다. 67 33 끝. 33만 볼까요? 자, 봅시다. 여기도 잘 생각을 해봐. 함수가요 1부터 2에서는 뭐 해야 되고 감소해야 되고 3부터는 무조건 뭐 한대요? 증가한대요. 맞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요 1, 2, 3 이렇게 잘라놨으면 1부터 2 사이에서는 무슨 값을 가져야 되고 음수값, 3부터는 무조건 양수값. 그런 그림을 대충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그럼? 맞나요? 그래야 3부터는 양수값, 1과 2 사이에서는 음수값. 그죠? 사실 이것만 풀면 끝나요. 그럼 도함수 찾을까? 얼마? 3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됐나요? 그럼 얘네들이 요거 그럼 f'1은 0보다 어때야 되고 1 그냥 넣을게요. 바로 2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거야. 딱 1부터 감소하면 딱 0 찍어도 괜찮으니까. 그죠? 그 다음 f'2는 얼마죠? 4a 플러스 10인가요?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f'3은 6a 플러스 27인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요 세 개의 범위를 만족시키는 A값만 구하면 끝. 보통 이게 두 근의 사이 어디 있다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을 쓰긴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얘기해 준 거 기억나요? 이렇게 0보다 작은 값들이 있는 순간은 무조건 2차 함수가 x축 아래로 내려갔다고. 그죠? x축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굳이 판별식을 계산할 이유가 있다 없다? 이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이나 대칭축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것까지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세 가지 기억나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이에요. 무슨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또는 어디 사이에 있다, 또는 어디 뭐 누구보다 작고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해 위치를 지정하는 애들은 항상 이렇게 세 가지예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그래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 지금처럼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모양을 생각해 주는 거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몇 쪽? 68쪽 질문. (41) 끝. 답 구한 사람 마이너스 2 맞나요? 아이씨, 대충 찍어도 맞네. 이렇게 찍고 끝나는 문제예요. 찍으시라고 나처럼. 선생님처럼 입사를 잘했으면 아니. 좋겠죠. 아니 그냥 난 찍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괜히 마이너스 2 같은 느낌 들어서. 왠지 느낌이 그렇잖아. 441을 4 곱하기 4 빼기 1 한 다음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자, 함수 fx 그래프가 극대인 점이랑 극도인 점이 어디 대해서 대칭이래요? 원점 대해서 대칭이래. 그지?
이거 잘 생각해봐. 극대인 점이랑 극소인 점이 원점 대칭인데 극대 극소는 도함수가 얼마가 되는 점이라고? 도함수가 얼마인 점에서 극대 극소가 나온다고? 도함수의 x 값이 아니요 미안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에서 극대 극소가 나오잖아. 그죠? 우리 맨날 극대 극소 찾던 게 그거였잖아. 도함수 구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찾는 거였잖아. 맞나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라는 게 그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잘 봐. 극대랑 극소가 원점에서 대칭이래요. 그럼 이 중간 어딘가 이렇게 x축이 흐를 거고요. y축이 흐를 건데 요 점들이 원점에서 대칭이면 당연히 이때 x값들도 원점에서 뭐가 될까요? 대칭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원점 대칭이 x값도 대칭이 돼야 되고 y값도 대칭이 돼야 되잖아. 여기 해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 두 점이 2차 방정식의 해라며, 도함수에. 그럼 도함수 두 분의 합이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죠. 그럼 도함수는 여기서 3 내려갈 거고요. 여기서 2 내려갈 건데 어차피 예분의 예 하면 3분의 2 이런 건 필요 없다고, 그지? 그럼 2a 플러스 4가 0이 되면 되네.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이것만 생각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당연히 너네들이 이거를 바로 보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공식대로 막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말고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찾을까? 머릿속에서 그래프 그리고 있던 거야. 그리고 극대 극소, 얘네 극대 극소가 원점 대칭이라고? 그럼 x축만 대칭되네? 두 분의 합 0 나와야겠네? 이렇게 해서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은 이 방법을 쓰진 않았고 하나 더 발전된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는데요. 극대 극소는요 항상 어디에서 대칭이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던 변곡점이라는 친구 기억나요? 그 친구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왜 그러냐면 변곡점이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죠?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은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꼭지점에서 항상 0이 되는 거거든. 2차 함수의 꼭지점은 그리고 당연히 두 근에 대해서 무조건 뭐가 돼요? 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원점이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얘 두 번 미분하면 결국은 여기 개수들만 이렇게 남는데 그럼 이 개수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뭐 그런 거라서 찾은 건데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계도함수까지는 안 했어도 그러니까 요 원래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얘네 대칭이 원점이라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럼 어쨌든 항상 이쪽에서는 그리고 결국은 누굴 물어보는 거야? 도함수를 물어볼 거잖아, 그죠? 도함수를 갖고 다시 원래 함수를 가든 뭐 어쨌든 무조건 도함수까지는 구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 극대인 점과 극소인 점을 자꾸 도함수랑 연결을 시켜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만 잘 연결시키면 의외로 되게 쉬운 문제도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도. 넘어갑시다. 65쪽인가요? 이게 5라고 써 있는 건가? 69쪽 질문. 질문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겠죠, 지금 조금씩 밀리는 건 괜찮은데 진짜 쌓이면 너네 이제 다시 숙제 못할 정도가 돼요. 이번에 연휴 기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수학 한번 하세요. 진짜 시간 들여서 하루에 막 한 12시간씩 수학해보고 막 그럼 되게 신날걸요? 미쳐갖고 70초 질문 58 53 4 54 자, 54번 봅시다. 서여가 3차 함수 극값은 몇 개 아니면 몇 개? 2개 아니면 빵개, 그죠? 그럼 극값을 가진다는 건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
두 개가 생긴다는 건 도함수인 이차함수가 어떤 모양이 될 때? 그 값은 도함수가 어떨 때 생긴다고요? 0일 때, 그치? 근데 그 값을 가진다는 건 3차 함수는 0개 아니면 2개면 무조건 그 값을 가진다는 건 2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2차 함수가 0이 될 때가 몇 번? 그 말은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건 뭐? 로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는? 판별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 이거 사실은 그게 끝이야. f 프라임 x 구하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9kx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2. 이런 거 얼마나 고마워. 1차 함계수로 항상 2가 되잖아. x 제곱 내려가면 분수식 아닌 이상. 그럼 우리는 무조건 4분의 1 쓸 수 있잖아요. 그럼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예요? 이게 9k 제곱. 얘네가 0보다 아이고 미쳤냐? 크다. 이 2차 부등식 푸는 게 결국 끝이잖아, 그죠? 이 위의 문제를 다 풀었는데 이거를 못 푸는 이유가 뭘까? 선생님은 이런 건 좀 궁금해. 그러니까 미지수가 많아지면은 그냥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건가? 아니, 미지수가 많아지진 않았는데 미지수 개수는 하나인데 많이 나와 있으면 겁이 나는 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운 건 이게 보통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은데 뭔가 식이 지저분해 보이면 괜히 겁부터 내는 것 같아. 근데 원리는 똑같은 거잖아. 아무것도 다른 게 없고 다 똑같은 원리야. 그냥 우리 그 값을 가진다? 그러면 도함수가 두 실근이 생기겠네. 도함수가 두 실근이 생긴다는 건 판별식으로 연결되겠네. 이 과정만 머릿속에 있다면 이 안에 만약에 미지수가 3개가 나왔건 4개가 나왔건 우리는 그냥 뭐부터 하면 되냐면 그 계산부터 그냥 쭉 해보면 되는 건데 그걸 보이는 순간 괜히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생각에.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요.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되게 뻔해. 난이도가 보통 어디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미지수로 하나 더 넣고 말고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미지수가 하나 더 늘어나면 문제 푸는 걸 자체를 포기해버려.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도 자꾸 그걸 포기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야. 지금처럼 왜 그런지 정확히 뭔지는 선생님이 지금 서혁이가 어디서 뭐 때문에 못 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계산이 안 돼서 이 2차 부등식 계산을 잘못해서 질문했으면 내가 되게 뻘쭘해지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도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고 여기도 K 아씨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가지? 아씨 나 못 푸는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똑같겠네 이 친구도 4, 5, 8 문제도 결국은 똑같은 얘기야. 미지수가 되게 나오고 식은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얘네들이 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하래.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건 빵개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 원리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얘네들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지면 그 값이 안 생길 거라고. 그죠? 이게 그리고 머릿속으로도 연결이 돼야 돼. 항상 감소,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거랑 계속 다 똑같이 연결이 돼야 돼. 그리고 풀이는 다 똑같다는 거. 2차 함수 판별식. 이것까지만 연결이 되면 끝이라고. 사실은 그것만 해서 그 다음에 노가다로 진짜 자연수니까 노가다로 떼도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봅시다. 도함수가 볼게. F'X는 그럼 3x 제곱 이걸 못 쓰진 않을 거 아니야. 6 곱하기 a-1x 마이너스 3 곱하기 b 제곱 마이너스 9 이걸 우리가 못 쓸 리는 없다고. 여기까지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 다음에 지레 겁을 먹지 말라고. 그 다음 판별식 들어가도 여기도 또 쓸 수 있어. 반이니까 3 곱하기 a-1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a-1의 제곱이라고 써주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9 여기까지 온 건가요? 맞나요? 계산 틀렸나 혹시? 안 틀린 거 맞죠? 예, 얘네들이 그럼 0보다 어떠면 된다고? 그 값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만 안 헷갈리고 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A, B는 자연수라며.
지금 요 문제 풀이가 조금 이제 낯선다면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9로 나눠버립시다. 전체식 9 나눠도 상관없죠. a-1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넘기고 9. 이렇게 하면 여기는 자연수인 미지수고 여기는 숫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해도 할 수 있다고. a의 제일 작은 수 자연수 1부터 들어가면은 b는 얼마 될 수 있어요? 1도 되고요. 2도 되고 3도 되나? 3 되잖아. 왜 고개 이렇게 하고 있던 거려?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A 안 돼요? 3? 된 거죠? A에 2 들어가면 1이 되니까 1, 2만 되나요? A에 3이 들어가면 4 됐으니까 여기도 1, 2까지 되는 건가? A에 4 들어가면 3 됐으니까 0. 그건 안 되네. 여기 끝났네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죠. 물론 얘를 선생님 이거를 원방으로 해석하면 안 되나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더 귀찮을 거야. 이 문제는 맞는 자연수만 찾는. 이게 사실은 원의 내부의 영역이에요. 요 안쪽. 그 중에서 자연수만이니까 찾는 거 요쪽. 요쪽에 해당하는 자연수 찾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숫자 계산하는 게 훨씬, 그냥 숫자 넣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3인 원. 내 안쪽 중에 자연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이 숫자가요 9가 아니라 엄청 큰 숫자가 됐어. 만약에 100. 그랬으면 이걸로 풀어야 돼요. 당연히 이 안에 속하는 애들의 점의 정수점의 개수를 라인별로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를 훨씬 높이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원이라는 걸 생각해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근데 지금은 그 정도 난이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숫자 넣고 그냥 끝내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수학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너네들한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미적분 안에서는 그 안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요, 그걸 끌고 옛날 걸 자꾸 집어넣는 거야. 너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런 걸 넣으면서 너네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고등학교 수학, 그러니까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계단식으로 쌓아오는 건데, 우린 자꾸 안 보는 것들은 버려버린다고, 머릿속에서. 그죠? 뭐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알아서 버려지고 있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물어보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 난이도로 넘어가는 거지, 막 엄청나게 어려운 해석, 물론 그런 문제도 있죠. 근데 거의 그런 문제는 킬러 문항들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전까지는 문제가요 사실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미지수 조금 더 넣거나 덜 넣거나,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옛날 거를 자꾸 써먹거나,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써먹거나,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써먹거나, 무리식 같은 거 써먹거나, 잠깐 까먹고 있던 절대부등식, 뭐 코시슈버르츠, 또는 뭐 또 뭐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배운 거, 막 그런 걸 갖다 집어넣고, 너네 이거 생각 못했지? 이건 이 풀이로 가면 되게 쉬운데, 이렇게 결국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많이 지워져 있을 테니까, 그런 문제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되새김질 하면서 다시 기억해내야 되는 거고, 그게 시험에 나오길 바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게 나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제발 배운 것들 중에 하나만 나와라, 그런 거는 그렇게 바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유형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 복잡해지는 건 미지수일 뿐이지 원리가 복잡해지는 건 아니야.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본 논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넘어가서 71번, 아니 71쪽 봅시다. 65. 자, 65도 갑시다. 여기도 기본 원리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4차 함수는 극값이 몇 개 아니면 몇 개? 한 개 아니면 세 개라고 했어요. 그지? 근데 지금 얘네 최고차 한계에서 보니까 음수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는 경우 극값 3개고요. 이렇게 생기는 경우 극값 1개일 거라고. 그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얘가 무슨 값 안 가졌으면 좋겠대요? 극소값 안 가졌으면 좋겠대. 이거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4차 함수 그 값이 3개라는 건 얘네들의 도함수인 3차 함수의 해가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거야. 이 도함수 3차 함수가 그럼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극소값을 갖지 않도록이니까, 그죠? 머릿속에 이 라인이 공부를 할 때는, 지금 너네들이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할 때는요, 식을 쓰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 라인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 항상 그게 공부인 거야. 그래야 그걸 먼저 계속 정리해야 돼. 극소값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럼 그림 먼저 그려보고, 극소값이 여기서 나타났는데 이 그림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이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자꾸 굳고 머릿속에 계속 저장이 되면서 시험 시간에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극소값 같지 않는데 그러면 도함수부터 빨리 쓰고, 거기서 얘네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구나가 바로 연결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은 계속 이거를 강조를 하는데, 그림을 자꾸 그려보면서 생각을 먼저 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문제를 막 풀어나가면서 식을 써야 될 문제는 사실은 되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 그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풀리는 문제들은 어떻게든 식이라도 써보는 거고, 그 전에 지금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은요 항상 생각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 물론 근데 그거 마저도 버겁다면 일단 식을 써놓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생각이라는 과정 자체가 아예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 극소값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자꾸 그래프를 그려봐야지만, 여러 가지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실력이 좀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원래 함수는 이제 더 볼 필요가 없어. 도함수만 보면 돼요. 도함수 값이다. x는 이거 4가 아니네.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 곱하기 k 플러스 3. 뒤에도 x 제곱이었구나. 그다음 마이너스 12k. 숫자 이렇게 나온 거죠. 지저분하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전체식 마이너스 12로 나눠버리고 3차 방정식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갈게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12로 나눴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k 플러스 3 x 플러스 k 이퀄 0. 우린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이 방정식에 무슨 근이 나오면 안 된다고?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 방정식 봤을 때 지난번 수업 때도 요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 x에 대한 3차 방정식 꼴에 이렇게 미지수 껴있을 때는 무조건 99.9% 이 미지수를 지워지게 만들어주는 해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마이너스 kx 보이고 플러스 k 있으니까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1 대입하면 k 지워지는 거죠. 그럼 전체식으로 1 대입해보면서 보면은 3 빼기 3 나왔고 k 마이너스 k 나왔으니까 다 지워서 0 되죠. 1이 무조건 해라는 거는 눈치채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왔던 거라서 이 얘기는 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k 없애주는 게 반드시 해라는 거. 1, 1, 1, 3, 3, 마이너스 k 0 이렇게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1은 해 나왔고, x제곱 플러스 뭐죠? 3x. x가 생각이 안 나. 플러스 3x 마이너스 k. 실근 하나 나왔네.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면 안 된대. 그럼 얘가 무슨 근이 되거나 중근이 되거나 허근이 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도 누가 해가 되거나 1이 해가 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x 이꼴 1이 해거나,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이게 옛날에 또 맨날 3차 방정식 1학년 때 풀 때도 요거 안 하면 틀리고 맨날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풀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결국은 중학교 풀이야. 그래서 그치? 중학교 풀이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만 풀어주면 되고요. 판별식 들어가면은 얼마예요? 3, 9 빼기 4k. 얘네들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 이퀄 1이 해가 되려면 k 값이 얼마가 되면 되냐면 4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 해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대값 4. 이런 문제가 사실 좋은 문제야. 왜? x 이퀄 1을 모르면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사실은 정석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풀게 했는데도 뭐 음수의 최대값 구하러 막 만약에 이렇게 바보 같은 문제 나오면 그건 진짜 멍청한 선생님이 내는 문제고요. 문제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선생님은 되게 답답해요. 그 멍청한 문제 나올 때 생각 없이 문제 내는 사람들. 넘어갈게요. 72쪽 69 하고요. 없나요? 7 3 예, 69 갑시다. 구간 0부터 4까지 해서 이것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오던 문제. 예, 치환. 그죠? 이 친구 t로 치환할게요. 그럼 t는 완전 제곱식 묶어주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2 나올 건데요. x값 범위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냐면 0부터 4까지였어요. 2가 딱 대칭축에 걸렸네. 그럼 여기가 중간 0, 4면은 양쪽 길이 똑같죠? 그럼 2에서 최소값 2, 최대값 4 넣으면 2 나오나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최대값이 2. 이게 누구의 범위야? t 범위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ft로 넘어갈 거예요. f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이고 t값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하는 게 치환 이용한 풀이죠. 이제 우리가 배웠던 3차 함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f't는 3t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0 나오는데 찾아주면 뿔마 2네. 구간 양 끝에 걸렸네요. 그럼 그냥 이거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네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2에서 최소값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예, 구간을 그냥 걸어놨네. 이해됐나요? 넘어갈게요. 7, 3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해서 fx의 최대값 마이너스 3과 1에서 극값을 갖는다. 3차 함수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애고 마이너스 3에서 당연히 극대 1에서 극소 이렇게 그림 그려줘야 돼요. 일단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범위를 이렇게 그려볼게. 마이너스 4, 2 이렇게 있으면 잘 봐. 이 안에만 그림을 볼 거잖아. 최소값은 무조건 어디 아니면 어디에서 나와요. 예, 1 아니면 마이너스 4에서 최소값이 나와야 돼. 최대값은 마이너스 3 아니면 2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림이 움직이는 특성상, 그지?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아니면 1이니까 이 최소값 마이너스 10이 뭐가 될 수도 있고 f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요. f 뭐가 1이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갖고 있는 거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도함수 갈게요. 지금 마이너스 3과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f'x를 만들어 볼게. 이거 마음에 안 들지만 해봅시다. f'x는 최고차항 얼마일까요? fx의 최고차항 얼마였어? 1인 3차 함수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네들의 도함수인 2차 함수는 그럼 3x 제곱으로 시작하겠죠? 근데 해가 누구랑 누구예요? 예, 1이랑 마 3이야. 그럼 무조건 이런 식 만들어지죠. 도함수는. 여기까지 오케이? 도함수 전개할게요. 3x 제곱 플러스 6x 이런 계산이 제일 마이너스 9 맞나요? 그쵸? 이렇게 나와. 자, 이거 봐봐. 원래 함수를요. 이건 이제 우리가 적분을 배우기 전이라서 이렇게 가는데요. 원래 함수를 어떻게 넣고 가냐면 x 세제곱 넣고요.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얘네들의 도함수 f'x는 무슨 모양이 나와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여기서 a, b 값 나온 거죠. 2a가 6이고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9고 그럼 원래 자리 공간이 없네. 이 위에다가 쓸게요. 원래 fx는 기억을 하냐? x 세제곱 a가 뭐라고요? a가 3b가 마이너스 9 그럼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c 값만 안 나온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a, b, c라는 미지수를 굳이 한번 써주고 미분을 해주는데요. 나중에 적분 배우면 그냥 이거 거꾸로 미분의 역연산이라서 우리 적분했나? 한 적 없죠? x 세제곱이 내려와서 3이 됐으니까 거꾸로 올라가고 막 그냥 이렇게 관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 미지수 안 만들고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상수항만 못 찾을 뿐. 뭐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럼 F1 아니면 마이너스 4였죠 아까? F1 넣을게요. F1은 C 빼기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F-4를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64 플러스 48 플러스 36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6. 아니에요? 이를 36. 9 마이너스 16 20 나오는 건가? 맞나요? 차이 되게 많이 나네. 당연히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는 게 맞아? 최소값은 이쪽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C 빼기 5랑 C 플러스 20이면 당연히 C 빼기 5가 더 작은 숫자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10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C 값도 C 값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3 아니면 2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대입해보면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구간에서의 최대값이니까. 이해되나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도함수를 먼저 찾고요. 원래 함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야. 지금 이 문제가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적분을 알고 있으면 굳이 이 미분 계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 똑같은 문제가 적분해서 똑같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왜? 적분 계산하라고. 맞나요? 그래서 이런 뒤에 그러면 적분은요 당연히 그래서 미분 계산들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계산이 적분이라서 앞에 있는 애들이 중복돼서 또 거의 똑같이 나와. 그런 애들을 잘 해결해야 돼.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지?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73쪽 질문 많아요? 7, 8, 9 7, 8, 9 갑시다. 이것도 그림 그리면 사실 끝나요. 그림 그리고 보여주면 끝나요. y 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가 3, 여기가 루트 3 이 정도인가? 5,4 이 정도 나왔죠? AP 길이의 최소값 요 움직이는 점이잖아. 요 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점이에요. 그리고 요 점 사이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린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최소가 나오냐면 전혀 아닌 것 같지? 큰일 났다. 아이고 우겨. 다시요 죄송합니다. 어디쯤에서 나오면 이걸 먼저 그려야겠다.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그럼 요 접점의 좌표를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놓고요. 접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럼 요 a라는 점 5,4였나 아까? 5,4에서 요 t 사이의 기울기 요 점을 우리가 p라고 놨죠? 그럼 3분 ap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t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니까. 맞나요? 수직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럼 5 빼기 t분의 4 빼기 t 제곱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 될 건데요. 글씨 잘 보이나? 두 점 사이 기울기 알고 있죠? 구하는 방법. 요것만 풀면 그냥 t에 관한 방정식만 나오네요. 그죠? 만족시키는 t 값 찾을 수 있을 거고, 당연히 t 값은 양수가 될 거고요. 근데 별 얘기 없으면 여기 아마 3차 방정식이지만 실근 하나 나올 가능성 되게 한번 해볼까요? 분자가 지금 t 제곱 플러스 1이네요. 이렇게 곱하면 3이 아니지, 저거 2자죠. 2t 세제곱 플러스 2 이꼴 5 마이너스 t 이렇게 된 거죠. 뭐예요? 또 큰일 날 뻔. 또 오막에 갈 뻔. 이제 안 틀렸나요? 땡큐. 2t 세제곱 그럼 플러스 3t 마이너스 5 이꼴 0이니까 1 나오네. 그죠? 2빵 3 마이너스 5에 1 나왔다고 그랬죠? 5빵 이렇게 나오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니까 b제곱 마이너스 4x 하면 음수 나오죠. 당연히 이쪽에서 혹은 그래서 실근은 1 하나 이렇게. 보통 너네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실근 하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안 행복하면 이제 실근이 두세 개 나오면 그 중에 또 이제 뭐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하나 나올 겁니다. 478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꼴 어쩌고 저쩌고와 x축의 두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둘러싼 내접하는 사다리꼴 당연히 양쪽 넓이 똑같다는 거 우리 눈치채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도 좌표 하나만 설정, c좌표 하나만 설정해 놓으면 되죠. x좌표를 t라고 설정해 놓을게요. y좌표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 당연히 t값의 범위, 이게 서술형한다면 범위도 중요한데 0부터 이거 해가 얼마예요? 4예요? 이 b좌표가 그럼 4인가요? 2구나. 죄송. 2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넓이는 그럼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b 구했어야 되네. 이 길이 2죠? 요 길이 4죠? 높이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이죠? 넓이는 그러면은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할 땐 그게 양쪽 두 개 있으니까 그거 지워버릴게요. 그러면은 t 플러스 2 이게 윗변 아랫변 더한 거고요. 높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 나온식. t가 0부터 2까지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끝났습니다. 그럼 얘 미분하고 0부터 2 사이에 극값 찾아주면 걔가 무조건 답. 479번. 요거는 평면화. 이렇게 평면화해서 문제 푸는 거 평면화 하고요.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비율 이렇게 대빵만하게 써두십시오. 무슨 비율이냐면 이렇게 평면하면 여기가 R 이렇게 만들게요. 요 전체가 얼마였어요? 3이었죠? 그럼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 큰 삼각형이랑 당연히 뭐 닮음 이 비율 관계 따지자고. 그럼 봐요. 요 길이를 x라고 놓을까? h라고 놔도 되겠다. 헷갈려. r 대 h는 3대 15니까 1대 얼마? 5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 비율 관계 따져서 계산하는 거예요. h는 5r. 당연히 h를 쓰는 게 아니라 h 대신에 5r을 넣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 15 마이너스 5r. 이렇게 해서 길이에 대한 관계식 찾아낸 거야. 비율 이용해서. 그럼 얘네들 부피는 밑넓이 파이 r 제곱 나올 거고요. 높이가 15 마이너스 5r 이렇게 나온 3차식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범위 정해주면 r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 길이보단 작아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똑같은 풀인데 이거는 그냥 한 번만 해볼게. 마이너스 5로 묶어줍시다. 식 아니요 그냥 다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5파이 r 세제곱 플러스 15파이 r 제곱 이렇게 나온 거죠. 얘네 미분하면 마이너스 15파이 r 제곱 플러스 30파이 r. 그럼 r이 0 나오는 데가 0이랑 2 나오니까 당연히 r이 2일 때 고민할 필요도 없이 2에서 무조건 최대값일 겁니다. 그래서 2 대입하면 8호 다시 마이너스 40 더하기 60이니까 20파이 이렇게 나오나 보다. 사실 이 활용은 이렇게 식만 세우는 것만 있으면 오히려 답 구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럼 무조건 그 값에서 무조건 답일 거야.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뒤쪽 이어서 질문 받아볼게요.